1인당 쌀 소비량은 계속 줄어드는데 왜 쌀값은 안 떨어집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그게 가장 큰 요인이 사실 두 번째, 동아시아인의 피와 살이었던 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일본이 물가가 꽤나 높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 관련해서도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25년 1월에 물가가 4%까지 다시 올라갔다 그러고, 엔달러 환율은 150엔 선도 무너졌다가 지금은 다시 이제 150엔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완전 150엔 언저리에서. 근데 이제 요 물가에 뭐 엔화가 약세인 것도 영향을 끼쳤지만, 또 하나 큰 영향을 끼친 게 뭐냐? 일본의 쌀값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가로축이 헤이세이 31년, 그러니까 일본은 왕이 있는 국가다 보니까 왕 연호를 쓰거든요. 그래서 헤이세이 때고, 이때가 이제 레이와 때고, 레이와 6년이 2024년입니다. 그래서 2024년에 쌀값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는데 지금은 더 올랐습니다. 1년 동안 3배가 올랐다라고 할 정도로 쌀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고시히카리 도매가 60kg가 50만 원에 달할 정도로 아주 비싸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매가로는 5kg에 5만 원 정도가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꽤나 비싼 겁니다. 우리나라가 쌀 10kg에 5만 원 정도에 사거든요. 근데 5kg에 5만 원이면 우리보다 2배 비싼 거죠. 아주 비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좀 드리자면, 사실 쌀을 먹는 대부분의 국가는 아시아입니다. 쌀의 품종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포니카 쌀과 인디카 쌀이라는 걸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아마 동남아를 가보신 분들은 많이 느끼셨겠지만 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것 같은 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인디카입니다. 길쭉하게 생긴 장립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주로 먹는 자포니카는 단립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 자포니카를 먹고 있으니까 자포니카를 더 먹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포니카 종을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중국 북부 일부 지역이랑 대만밖에 없습니다. 여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인디카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며 소비량 측면에서도 뭐 뒤에 나오겠지만 인디카가 85%를 차지하고요, 자포니카가 15%밖에 차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포니카라는 품종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은 자국 쌀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 쌀을 브랜드화하려는 노력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렇게 쌀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요 정도까지 쌀값이 폭등을 하는 이슈 자체가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사실 일본 정부도 미스터리라고 합니다. 이유를 몰라요. 그러니까 정부도 이제 그 비축미를 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유를 아무도 몰라요. 왜 오르고 있지에 대해서.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고시히카리 뭐 많이들 아시는 품종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2017년 인디카와 자포니카의 생산량 표를 또 이제 제가 갖고 왔는데, 보시면 이제 일본과 한국이 거의 생산량이 2배 차이 난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400만 톤 정도를 17년에 생산을 했는데, 일본은 이제 750만 톤 정도를 생산을 했고요. 전 세계적으로는요, 2017년에 4억 1천만 톤을 인디카는 생산됐고, 자포니카는 7천만 톤 밖에 생산 안 됐다는 걸 봤을 때 한 85%, 15%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동아시아 국가들은 되게 성장을 빨리 잘한 나라들이잖아요.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중국 경제 망했다 해도 중국도 꽤나 잘 사는 나라가 되긴 했습니다. 뭐 옛날보다는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도 점점 식습관이 서구화되고 있고, 그만큼 1인당 쌀 소비량은 일본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1960년에 118kg였던 일본의 1인당 쌀 소비량이 2020년 들어서는 50kg까지 줄어들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84년에 1인당 거의 한 120을 넘어서던 1인당 쌀 소비량이 지금 2024년 와서는 55kg에 달할 정도로 아주 적어졌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2023년에 또 이제 새로운 기록을 우리가 또 하나 세웠는데요. 우리가 이제 쌀보다 고기를 더 많이 먹는 나라가 됐습니다. 식습관이 서구화된 게 영향이 아주 컸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그 와중에 가장 많이 소비된 게 돼지고기였습니다. 돼지고기 30kg, 닭고기 15.7kg, 소고기 14.8kg 순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보고 놀랐던 게, 뭐 돼지는 그러려니 하는데 닭고기가 이거밖에 안 된다고? 라는 거에 조금 놀랬고요. 그리고 소고기가 이만큼이나 된다고? 라는 거에 조금 놀랐습니다. 닭고기만큼 싸고 맛 좋은 단백질이 없는데 왜 닭고기가 이거밖에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했고, 다들 돈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소고기를 보면서 또 많이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우리나라의 식량과 곡물 자급률은 지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근데 재밌는 포인트가, 그나마 요만큼이 유지되는 게 우리가 쌀 자급률이 80%입니다. 쌀 자급률은 꽤나 높아요. 그 덕분에 곡물 자급률이 요만큼이라도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식량과 곡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농업사법 뭐 이달 안에 뭐 재발이 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정치권에서 오가고 있고, 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양곡관리법이라는 또 법안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요 농업사법 안에 포함되는 건데, 뭐냐면 유사시를 대비해서 정부가 쌀을 좀 비축을 해둬야 되는데, 그 비축미를 수매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법안을, 그리고 웬만하면
그러면 해왔습니다. 여태까지 쌀을 사왔었어요. 정부가 비축미를 위해서. 그거를 해야 한다로 바꾸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의무와 권리의 차이인 거죠. 해야 한다로 바뀌면 정부가 쌀을 반드시 수매해야 되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정치권은 쌀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이 지원금, 간접적인 지원금 명목으로 꽤나 많은 돈들을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쌀 소비량은 계속 줄어드는데 왜 쌀값은 안 떨어집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그게 가장 큰 요인이 사실 정부가 쌀값 하단을 만들어 놓기 때문이다 라고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이들의 고민이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너무나도 잘못된 이 현실 감각을 가지고 법안을 만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조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냐면요, 이 농지 면적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농지 면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연구를 한 건데요, 농지 면적당 생산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농지 면적이 0.5헥타르 밖에 안 되면 생산 비용이 요만큼 비싼데, 용지 면적이 30헥타르 이상이면 생산 비용이 요거밖에 안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농기계 진짜 잘 나와 있거든요. 이양법, 이 모내기 하는 거 있잖아요. 저 어릴 때 줄 쫙 쳐놓고 뒤에 등에 이걸 해놓고 이렇게 하면서 다녔거든요. 그렇게 농사를 지었었는데, 그걸 이제 모내기를 해주는 트랙터도 있습니다. 기계도 있고요. 그리고 방제 같은 것도 그냥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약품 다 뿌려줘요. 제초제 다 뿌려주고 저 농약 다 뿌려줍니다. 그 정도로 이제 농사가 쉬워졌는데, 문제는 뭐냐? 요 정도 대농은 돼야 효용이 나온다는 거죠. 그 돈을 쓰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조그마한 농사 짓는 데는 규모의 경제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의 농가는 소농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0.1에서 0.5헥타르 미만이 무려 60%가 쌀 직불금의 수급 대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전체 금액 자체는 헥타르가 큰 것들도 있다 보니까 전체 금액은 그래도 30%밖에 안 된다지만, 지급 대상으로 봤을 때는 꽤나 많은 분들이 소농, 아주 영세농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식들이 대체로 그렇잖아요. 자급자족해야지 소농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들을 좀 하시는 경향이 또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생각보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농이 많을수록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고 쌀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쌀 가격이 하락을 해도 이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농사의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농사의 방향성을 잡을 때 대농을 늘리겠다라는 정책 방향성을 가지는 게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좀 더 유리해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렇게 직불금으로 나가는 돈들은 그냥 노인분들의 연금으로 쓰일 뿐이다. 그냥 농사 짓는 노인분들의 연금 정도의 성격밖에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농업이 발전하기보다는, 특히나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소농 직불금이 지급 현황을 보시면요, 대부분이 60대, 70대다라는 거를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면적 직불금으로 따져봐도요, 그나마 좀 젊은 세대가 대농이 조금 생기고 있는 거지, 그래도 여전히 60대가 가장 높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정말로 10년 뒤면 요분들 반은 없어지거든요. 20년 뒤면 요분들 거의 없어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봤을 때 누가 이제 앞으로 쌀농사를 지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어차피 10년, 20년 뒤면 요분들이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 소농들이 이제 대농이 되겠죠. 없어진 분들 땅을 사고 하게 되면서, 그렇게 대농이 된 사람이 농사에 대한 효율화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차피 10년, 20년 뒤면 대농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사회입니다. 그러면 조금 일찍 정치권에서 논의를 하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들고 있는데, 제가 뭐 이런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대농이 많을수록 좀 효율적이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면, 그리고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그래도 쌀이 좀 비싼 편이거든요. 일본이 최근에 엄청 뛰어서 그렇지 우리가 원래는 더 비쌌습니다, 쌀값이. 근데 그 이유 자체가 참 요런 소농이 너무 많은 것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당장은 쌀값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2023년 10월보다도 지금 거의 20%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일본은 반대로 쌀값이 1년 만에 3배나 폭등하는 이슈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도 이런 문제를 마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생각을 꽤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농사 짓는 분들의 고령화가 우리 먹을 것에 대한 식량주권이라고 할까요? 식량주권에 대한 아주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쌀을 멀리하고 고기를 가까이 하는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결론이 이상한가? 어쨌든 정리를 드리자면요, 일본은 지난 2년간 쌀 가격이 3배 이상 급등했고 물가와 금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쌀은 크게 자포니카와 인디카로 구분되는데 한국, 일본, 대만은 대부분 자포니카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품종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일본은 쌀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큰 나라고요. 그러나 한국, 일본 모두 쌀 소비량은 감소 추세고 최근 한국은 육류 소비량이 쌀 소비량을 추월할 정도로 고기를 많이 먹게 되었습니다. 식량, 곡물 작업의 하향 추세 하에 쌀 농가 보호에 대한 논의는 정치권에서 지속되고 있고요. 소농 및 고령 농가의 소득 보전에 초점이 맞춰진 정치권의 논의가 앞으로의 농업 환경에 도움이 될지는 개인적으로는 의문이 듭니다. 더욱이 고령 농가는 10년, 20년 뒤에 사라질 것임이 기정사실이기에 더더욱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천정 부지로 치솟는 일본과 대비되는 한국 쌀 가격은 쌀을 멀리하고 고기를 가까이 하는 대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혼자 해봤습니다.